그럼 점수 보세요. 몇 점입니까? 10점이에요. 근데 애들이 순서대로 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서술형 뒤에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 이거 하나 날리면 10점 날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 시험은 끝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래탐구 국어과 홍설아입니다. 자, 오늘 북일고 내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게 북일고 내신에 도움이 됩니까? 요새 재벌집 막내 아들 나왔던 유행어죠. 자, 요번에 어떻게 내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중요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읽고 풀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전수를 할 거고요. 이제 제가 보면 진도가 아무리 많더라도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집어내기 때문에 많은 시험 범위도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그게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좀 잔소리가 좀 많은 편이라서 지금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답안을 좀 작성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잘 채워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조금 없을 수 있어요. 어려운 문법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북일고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표준어는 제가 사실 사투리를 좀 쓰고 있기 때문에 표준어는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수학과 선생님께 배우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자, 일단 북일고 첫 번째 1학년 성적 반영 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50 지필고사 들어가고 수행평가가 50%가 들어가요. 이 수행평가는 뭐냐면 어떤 소설을 주어주고 이걸 가지고 외제적, 내재적 조건에 맞춰서 너희가 감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건데 사실 비율이 좀 높아요.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독후감처럼 쓰면 안 되고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학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좀 수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점수를 감점하지 가져갈 수 있는 요소 그것도 같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남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좀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좀 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비 고1 국어 컬인데 여기에다가 북일고만의 국어 내신 경량을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좀 파트를 6개로 나누어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문법입니다. 이제 북일고 이제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 학교에 비해서 문법 난도가 높아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보통 중3 때 이 친구들이 배웠던 교과서는 의문의 변동이 빠진 세대예요. 이전의 세대는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중3 때 의문의 변동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서 배우지 않은 세대예요. 그런데 고1 올라오면 그게 고1 내신의 메인 문법입니다. 의문의 변동부터 한글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이걸 하지 않고 올라오더라도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국어 내신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고1들은 이 겨울방학 때 문법 수업을 합니다. 고1 내신을 위해서. 왜? 중3 때 배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고1에 바로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학교 수업만 듣고서는 이걸 풀 수가 없으니까. 모든 학원들이 이걸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북일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문법 엄청 어렵게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일고로 올라간다? 문법 반드시 이 기간에 마스터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다 맞는 것 같은데? 나 원래 잘했으니까. 이런 거 뭐 혼자 할 수 있겠는데 하다 보면 막상 풀다 보면 이거 다 맞는 선지인데? 다시 올라와서 읽게 돼요. 시간 좀 쓰게 되고요. 아니면 계속 둘 중에 하나가 걸려요. 둘 중에 하나 걸리면 항상 이거 고민하다가 자기가 찍었는데 틀렸어요. 그런 문제 유형을 많이 내요. 헷갈리는 선지. 이건 뭐냐면 너 정확하게 개념을 고를 수 있어? 너 매력적인 오답을 피해갈 수 있어? 이걸 묻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개념부터 어떤 선지, 우리 교과서에 배웠던 작품을 가지고 선지가 낯설어요. 예를 들면 현대시를 배워도 우리가 선지에는 고전 시가가 선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걸 네가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이걸 문제를 많이 내죠. 자, 독서입니다. 그래서 1학년 내신에는 보통 이 겨울방학에는 독서를 애들 대비를 많이 안 하죠. 다른 학교도. 왜? 메인 범위는 보통 문법과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북일고는 조금 달라요. 1학기 때 독서가 시험 범위에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교과서가
이제 기존에 계속 창비를 썼었어요. 창비 교과서는 사실 국어가 그렇게 주류의 그 출판사는 아닙니다. 천재박이나 뭐 미래엔이나 뭐 비상이나 다른 출판사에 비해서 창비는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학교들이. 그래서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도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교과서가 세세하지도 않아요. 설명이.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만으로는 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계고를 포함해서 이 창비 출판사를 쓰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부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말고사,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이런 식으로 독서가 항상 포함이 되거든요. 부교재도 뭐 기존에 뭐 531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부교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3월, 6월, 9월, 11월을 다 칩니다. 부계고는. 다른 데는 치지 않더라도 부계고는 다 쳐요. 그런데 거기서 독서 지문이 3지문씩 나오잖아요. 그게 반드시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뭐 1학기 기말이라든지 2학기 기말이라든지 이걸 포함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애들이 교과서에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부교재, 프린트, 그리고 모의고사 이 지문, 독서 지문 3개, 이 변형, 거기서 틀리는 거예요. 문법하고. 사실은 1등급을 가르는 판도는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교과서가 창비가 그렇게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과서를 수업을 하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서술형 점수가 높은 편이고요. 문제수도 많은 편이에요. 일단 서술형이 학교 시험에 많이 들어가면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서술형이 또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실수하면 1.1점씩 깎이죠. 답을 맞췄어도. 그렇게 돼버리면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 학교 시험이 엄청 어려서 평균이 막 떨어지고 이런 학교가 아니에요. 애들 다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부계고는. 특별한 친구들이 모여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조금씩 실수를 하게 되면 비슷한 점수의 분포가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1, 2점 차이로 애들이 누구는 1등급인데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뉘는 게 다 점수가 고만고만해요. 한두 문제 정도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도 부족하고 서술형 쓰는데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 독서 비문학을 차분하게 읽고 변형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왜냐면 모의고사 시험 칠 때는 3월, 6월, 9월, 10월 이거는 네가 처음 보는 지문을 얼마큼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니 이걸 묻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수업을 잘 풀어요. 그런데 이걸 내신 범위에 넣어서 내신 문제로 변형을 해서 낸다? 그럼 문제가 달라져요. 이걸 꼬아서 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번 보고 풀을 수 있는 그런 문정 유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서술형 쓰고 시간 부족해. 문법 풀고 마음이 촉박해. 이 모의고사 독서 변형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여기서 다 틀려버려요. 사실 킬러 문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1 내신 대비로 이걸 안 하고 넘어간다? 큰일이에요. 점수를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이거예요. 고2 올라가면 우리가 1학기 때 문학을 들어가고 부계고는 2학기 때 독서가 들어가는데 이때 독서를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기출의 미래라는 부교를 쓰기도 했고 아니면은 EBS 뭐 수능특강 독서라든지 이런 것도 써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미 이 기출문제라는 게 고3들 수능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독서는 하루아침에 자 이제 2학기는 독서로 내신 점수를 낼 거야? 하루아침에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이걸 왜 지문을 풀더라도 처음 보는 것도 풀어낼 수 있고 변형하는 것도 풀어야 되고 이건 정말 독서 실력이 솔직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건 1학년 때부터 이미 독서 지문이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때 가서 시험 범위를 공부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얘가 독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대로 드러나요. 국어 시험에. 그러니까 이 대비가 없이 수업을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은 1등급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해줘야 돼요. 부교고 친구들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문법 저희가 커리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기 귀여운 친구 얼굴이 보이시죠? 자, 1학년 때 문제는 이겁니다. 부계고 시험이 왜 어려운가? 첫 번째 원인은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가 첫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시험 범위가 대부분은 의문의 변동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의문의 변동 중에서 끊어서 내거나 한글맞춤법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부계고 같은 경우는 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의문의 변동 한글맞춤법이. 아까 말씀드렸죠. 의문의 변동은 중3 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 한글맞춤법도. 그러니까 이게 외워야 할 범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만 문법만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부교재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문법을 하되 다른 학교보다 더 어렵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양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보통 현대문법입니다. 2학기 때는 중세국어 보통 메인이에요.
하지만 북일고는 중간고사 때부터 범위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가 들어갈 때 이 창비 출판사가 사실은 다른 교과서에는 사동, 피동 이렇게 해서 둘 다 나오지만 이 창비 출판사는 피동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진짜 몇 장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 문제를 낼 때는 더 꼬아서 내겠죠. 프린트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되겠죠. 교과서는 그게 없으니까 피동을 배우려면 사동이 뭔지를 알아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창비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 교과서만으로 수업 시간에 하는 거를 문제 풀면 다 틀려버린다. 난이도가 높아져요. 처음엔 양이 많아지고 그다음부터 난이도가 높아지죠. 이제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겨울방학 때 이 문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 선행을 했고 안 했고 차이가 나는 학교가 북일고예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중세국어는 이제 여름방학 때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처음에 애들이 문법 양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죠. 표정이. 삐물트가 맞고 있죠. 너무 많아서 외울 것도 너무 많고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난이도 조절 좀 더 들어가죠. 애가 경악을 하죠. 그러다 보면 중세국어는 옛날 것이죠. 옛날 문법이에요. 반치음도 있고 옛 이음도 있고 여린 히읗 일단 읽을 줄 몰라요. 이제 그걸 문법으로 배우려니까 애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현대 문법을 쓰지 않는 객체 높이법, 상대 높이법, 의문사 정말 다양한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국어 아니라고 한글 아니라고 못하겠다고 보자마자 못하겠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희가 또 하게 만들어주죠. 저희 여름방학 때 중세국어 문법 특강을 깔 겁니다. 요거 하고 나면 애들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거든요. 창비 교과서입니다. 북일고가 쓰고 있는 거. 요거 안 보고 달달달 풀 수 있도록 외워서 쓸 수 있도록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줄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 고3 가면은 북일고 친구도 전부 다 엄매할 거 아닙니까? 올해 국어가 표점이 엄매가 엄청 높게 나오고 화작이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화작은 문법이 안 들어가는 거고 엄매가 문법이 5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문학 하나 비문학 하나를 틀린 친구라도 공통 선택 과목이 이제 내가 화작을 선택을 했느냐 엄매를 선택했느냐 화작 하나도 안 틀려도 얘는 등급이 낮아요. 같은 점수 때 더 높아도 95점이 나와도 2등급이 떴어요. 화작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근데 엄매를 선택하면 93점인데도 얘는 1등급이 되는 거예요. 89점이나 80몇 점이 나왔다. 후반. 그러면은 엄매를 선택하면 2등급이었는데 화작을 선택하면 3, 4등급으로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조건 엄매를 선택을 하겠죠.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2학 할 거 3학년 때 선택할 거 1학년 때 내신 때부터 차분하게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문학입니다. 교과서랑 학교 부교재랑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면 현대시를 배우고 교과서 현대 3문 고전 다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 고전 운문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가 범위라도 선지로 짧으니까 고전 운문들이 선지로 나와요. 거기에 또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지금 객관식뿐만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너희가 문학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그 개념을 언급해서 답을 쓰라고요. 근데 시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너 직역을 할 수 있니?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산문, 고전산문은 이제 작품의 키포인트에 따라서 아까 수행평가로도 연관됩니다. 이 교과서 시험 범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제 외부 지문이라는 건 뭐냐면 북일고에서는 이제 프린트로 작품을 추가도 나눠주거든요. 그것들 하고 그리고 문학 중에서도 킬러 문학, 애들이 좀 헷갈릴 만한 요소, 서술형들 포함해서 그걸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을 할 거예요. 독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학년 때 부교재를 독서라고 부교를 따로 쓰고 있고요. 북일고는. 단학교는 사실 1학년 때 독서 부교를 잘 안 쓰거든요. 어머니. 2학년 때만 써요. 근데 북일고는 1학년 때도 쓴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북일고에서 독서 공부를 안 한다? 이거 사실은 거기가 점수 갈리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독서, 내신 범위에 포함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3, 6, 9, 11 이거 치잖아요. 그러면 6월 10일은 적어도 넣는다는 거죠. 독서 지문이 3지문을 반드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지문을 반드시 낸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읽고 풀 시간이 변형 문제 꼬아서 내면 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스킬입니다. 시간을 무한정 주면 애들 다 맞춥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한데 풀려고 하면은 못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때 내신 독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뭐다? 3학년 교재 뭐 수특을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기출예비라고 어차피 고3 이제 모의고사 나왔던 기출 문제지 뭐 그런 걸 선택할 때도 있고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학년 때도 어차피 나오고 2학년 때도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독을 하는 요령을 그리고 수능 때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사실 수능은 국어는 독서에서 변별력이잖아요. 이 독서 지문을 내가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 그 킬러 문항을 거기서 등급이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북일고 기출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어머니. 자, 일단 서술형부터 한번 볼게요. 서술형.
이 서술형 한번 보시면 이 문제 그대로 제가 타이핑을 쳤는데 보기 지문을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두 지문이 나와 있어요. 문학작품이 길게. 첫 번째는 이제 노희경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소설 지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나리오 드라마로 나왔던 같은 제목의 이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문 하나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입니다. 제시된 보기와 또 요 보기 하나 더 읽고 그럼 보기가 두 개죠. 첫 번째 서술 시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준다. 네모칸 수와 음절 수가 동일함. 글자 수 넘어가면 점수 깎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에서 이 보기 하나, 두 개가 내용 제시 방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어떻게 개념어를 명시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문제들이, 조건이. 근데 어머니 점수 보세요. 몇 점입니까? 10점이에요. 근데 애들이 순서대로 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서술형 뒤에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 이거 하나 날리면 10점 날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 시험은 끝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식인데 거기다 또 문제가 끝나지 않고 조건 또 줬죠. 아무 내용이나 여러 개를 쓰고 해당하는 어휘가 있을 경우 사실 우연히 제가 모르는 걸 썼는데 답이 비슷한 단어가 들어갔어요. 답을 인정해서요. 수용하지 않겠음이라고 이미 명시해놨죠. 시험지에다가. 아무거나 다 써서 걸리는 거 맞아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그것만 쓰지 않고 다른 거 더 썼잖아요. 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썼네. 너 틀렸어. 점수 안 줍니다. 부기고가 그래요. 이래서 애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답안은 아래와 양식과 동일하게 써있나 정답을 썼어도 요 양식을 벗어나면 점수 똑같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요런 거 해요. 중학교 때 오늘 해보셔서 알잖아요. 서술형에. 공부 실컷 했어요. 풀려보니까 맞다. 이거 있었지 조건. 못 봐서 틀려요. 그럼 몇 점 날라갑니까? 10점 날라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만 하더라도 문제수가 많아요. 사실 북일고가 국어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서술형 이런 식의 문제들이 수가 8, 9문제를 내요. 그렇게 돼버리면 애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아는데 실수해서 성적 망쳤어. 4, 5등급이야. 이게 애가 공부를 안 하고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실수를 야금야금 하면 점수대가 다 고만고만해. 맞았는데 엄마 1점 깎였어. 맞았는데 이거 안 써서 2점 깎였어. 그랬는데 등급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시간이 부족하죠. 서술형 사실은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애들이 쉬운 건데 빨리 보고 넘어가니까 대충 보고 답이 왜 이거지? 지금 보니까 알겠는데 엄마 풀 때 당시 못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식 중에서 제가 쉬운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쉬운 거 요 같이 시험지 붙어 있길래 자, 예를 들면 보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문의 변동 중에 의문의 변동의 유형이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라고 보기를 줬어요. 세 단을 줬어요. 앞마당, 못해, 뭐 옷자 이렇게 했죠.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유형을 찾으라고 하면 각각의 의문의 변동 유형을 다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공통점이 뭔지를 뽑아내야 돼요. 왜? 그래야 차이점, 다른 게 뭔지를 하나 골라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또 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에서 체크 포인트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실 문법은 이 문제가 킬러가 아니었어요. 더 많아요. 근데 쉬운 것도 이런 식으로 틀려버린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읽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급하게 되니까 쉬운 것부터 틀리는 거예요. 모든 변동, 다른 하나, 그 특징이 적절한 것까지 이렇게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1학년하고도 북일고하고 국어의 차이가 난다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는 어머니.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어머니. 북일고 내신 키포인트. 자, 일단 까다로운 문법 문제. 크게 보면 다른 학교랑 다른 차이점. 이 시기에 반드시 올 겨울방학 때 문법 이론 정리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북일고는.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것과 안 하고 들어가는 것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건 들었을 때 바로 과제로 점검을 해야 돼요. 듣고 그냥 지금 알겠어 하고 일주일 지나버리면 한 문법을 다 끝낼 건데 효과가 없어요. 본인이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요. 100점 높은 서술형. 요거 연습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창비 교과서는 사실 문제도 그렇게 시중에 많은 편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서 이걸 서술형을 여기 맞춰서 답안지 쓰는 요령. 요게 정말 중요한데 저희는 요걸 제공하고 검사하고 확인 공부를 꼭 시켜야 된다. 북일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게 좀 중요하니까. 아까 문제 보셨으니까. 그리고 켈러 문항은 사실은 이제 문학 연계 외무지 문항이 뭐냐면 학교 프린트입니다. 그리고 연계라는 건 교과서 외에 이제 그 부교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작품을 어떻게 읽느냐를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다가 너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냐를 언급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 키포인트, 주제 포인트 같이 한번 훑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3학년 가서도 애들이 엉뚱하게 틀려와요. 이거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시점이 되는 게 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독서 변형 문제라는 게 아까 모의고사 변형이랑 부교재 변형,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1학기 때 기말고사, 2학기 때 기말고사 나오고 2학년 때 또 독서, 그리고 3학년 때는 메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독으로, 옛날에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선지부터 읽고 이렇게 풀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새 나오는 유형들은 특히 올해 수능보다 작년 수능 그리고 재작년 수능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푸는 친구들은 다 틀려버려요. 왜? 위에 부분 읽었을 때 이거 나왔네? 요거 정답이 이렇게 찍고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밑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밑에 부분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아까 문제부터 읽고 위에 읽었으니까 이러고 넘어가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 문제 못 보니까. 그런 유형들이 나와버렸으면 틀려버려요. 그런 유형이 아니면 맞출 수 있고 시간 단축돼서 참 좋은데 요새는 또 정독 스타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독으로 실력을 쌓아둬야 속도 안에 정확하게 풀고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게. 그게 바로 한 끝이에요. 그걸 칠 수 있도록 시간 단축해서 정확도 향상하는 이 독서서를 한번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기서 킬러 문항이니까. 이거 반드시 하고 넘어가는 게 유리하죠. 결국에는 부의고 친구들은 다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평균을 보면 점수가 뭐 1등급이 몇 점입니까? 뭐 어쩔 땐 94점, 뭐 95점, 96점 무난해요. 점수를 보면. 왜? 공부를 다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1등급을 가져가고 누구는 2등급, 3등급, 4등급 빠지는 이유가 다 점수 분포가 고만고만한 거 1점, 2점 그 정도 차이예요. 현재 누가 더 까였네 안 까였네 그 차이로 등급이 확 흘려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를 채우는 게 부기고 내신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 방학 때 이걸 잘 준비해 놓으면 이제 한 학기가 수월하게 이제 시작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필요한 과정이 이제 고1, 고2, 고3까지 내신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모의고사 포함해서 그렇게 저희가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부기고 내신 국어 전략 간담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